살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과 그저 붙들고 있던 것 사이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늘 무언가를 향해 던져진 상태다라고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궁금해집니다.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 한편이 무겁다면 이 조용한 이야기가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혼자 듣지 마시고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조용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누면 더 깊어지는 이야기니까요. 젊은 날엔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기회든 사랑이든 놓치면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손에 쥔 것들이 곧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고, 그래서 더 많은 걸 움켜쥐려 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서도 저녁 늦은 시간에도 무언가를 놓칠까봐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승진할 기회를 놓칠까봐,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놓칠까봐, 친구들과의 인연을 놓칠까봐,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급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더 나은 자리를 위해 밤늦도록 일했고, 집에서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주말이면 골프를 배우고, 술자리에서는 인맥을 쌓으려 노력했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붙잡느라 지친 손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오더군요. 더 이상 꽉 쥘 힘도 없고 무엇보다 그렇게 꽉 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사무실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서랍 속에 가득한 명함들, 상장들, 기념품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온 증거라고 여겼는데 정작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요? 그때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놓는 일도 삶의 일부는 아니었을까요? 붙잡고 있어야만 내 것이고 놓으면 잃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왔는데 어쩌면 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들도 있었던 게 아닐까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꽉 쥐고 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쥐는 힘이 아니라 쥐어줄 수 있는 따뜻함이더군요. 비워낸 손에야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요즘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은 꼭 쥔 손보다 비워낸 손이 더 따뜻할 때가 있다고요. 비워낸 손에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고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이 들어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붙잡는 것만큼이나 놓는 것도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젊은 날의 그 어떤 패기보다도 더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더군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을 줄 아느냐에 있었다는 것을요. 살다 보면 끝내 꺼내지 못한 말들이 있습니다. 미처 건네지 못한 사과, 타이밍을 놓친 고백,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진심들 말입니다. 지나간 시간보다 마음에 남아있는 말들이 더 무겁더군요. 그땐 왜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이 내내 마음을 떠돕니다. 말 하나로 달라질 수 있었던 관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립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께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나 많았는데 결국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그 간단한 말조차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했죠. 직장 동료였던 김 과장 이야기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며 가끔 언성을 높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중에 사과해야지 하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작스럽게 이직을 하게 되었고 송별의 자리에서도 끝내 그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에도 그런 말들이 쌓여 있습니다. 신혼 초 사소한 다툼 후에
먼저 사과하지 못했던 날들,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의견이 갈렸을 때 고집만 부렸던 순간들. 당신 말이 맞았어라고 인정하고 싶었지만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이상한 벽에 가로막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가장 아픈 기억은 친구 정수와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그 친구가 사업의 실패에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나름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한 걱정과 계산 때문에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사이는 서먹해졌고 결국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놓지 못한 말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처음엔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겠지 했던 것들이 어느새 이제는 너무 늦었나 하는 한숨으로 바뀝니다. 상대방은 이미 그 일을 잊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홀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진짜 늦은 때일까요? 아직 살아있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면 그 말들을 꺼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얼마 전 오랜만에 김 과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는 웃으면서 저도 그때 생각이 나네요. 서로 일에 치여 살았으니까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심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선 용기 있는 침묵보다 용기 있는 한마디가 더 필요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말하지 못한 후회보다는 말했을 때의 용기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헤어졌지만 아직 마음 한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락은 끊겼지만 마음은 끝나지 않은 인연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별이 곧 끝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대학 시절 만났던 첫사랑 미영이를 떠올립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졌지만 그때의 설렘과 순수함은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가끔 그 시절 함께 걸었던 캠퍼스 길을 지날 때면 문득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 이 부장님도 그렇습니다. 정년 퇴직 후 지방으로 내려가시면서 만날 기회가 없어졌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일에 대한 철학과 후배를 대하는 따뜻함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부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동창 현진이와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방향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함께 꿈꾸며 밤늦도록 계획을 세웠던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열정과 우정은 지금도 제게 힘이 됩니다. 이웃에 살았던 김 할머니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늘 챙겨주시던 분이셨는데 요양원으로 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은 지금도 우리 가족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떠나보내고 어떤 관계는 멀리 두고 바라보는 것이 좋다는 걸 나이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으려 하면 서로가 힘들어지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를 마련해 두고 조용히 그리워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끔 SNS를 통해 옛 동료들의 근황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손자를 안고 웃고 있고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멀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며 남겨둔 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잊은 게 아니고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의 소중함이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깨달음 자체가 그 관계가 내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끝은 이별이 아니라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상처 하나를 붙들고 평생 살아온 자신을 돌아봅니다. 미워했던 사람은 벌써 잊었을지도 모르는데 미워한 감정만은 여전히 나를 좀먹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 상우가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다른 친구들이 제게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상우는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등을 돌린 그 친구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20대에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박 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유독 저에게만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실수해도 대충 넘어가는데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모든 사람 앞에서 호되게 꾸짖곤 했습니다. 그때의 굴욕감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 신우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마찰들, 시어머니를 두고 벌이는 신경전들. 특히 큰 신우이는 저를 못마땅해 하는 티를 노골적으로 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끓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함께 키워온 사업을 혼자 차지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몇 년간 법정 다툼까지 벌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해쳤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저도 모르게 마음 한편에 원망의 씨앗들을 심어두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불쾌한 기억들, 그들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을 곱씹으며 혼자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아마 그 일들을 다 잊었을 텐데 미워한 기억을 품고 사는 건 오로지 저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나만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셈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원망은 독이야. 남을 해치려고 마시는 독인데 정작 죽는 건 자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고 살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상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된 그의 모습을 보며 문득 그때의 일이 얼마나 사소했던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의 오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잊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를 되돌려주는 길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니 정리를 시작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물건도 관계도 후회도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비워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서재 정리를 하던 날의 일입니다. 수십 년간 모아둔 책들 사이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대 때 쓴 것들부터 40대까지의 기록들이 빼곡했는데 읽어보니 그때마다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승진에 대한 조바심, 집 마련에 대한 걱정,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불안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심각했던 일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저 인생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작 소중했던 건 그런 걱정들 사이사이에 스며 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었더군요. 옷장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싼 정장들, 명품 넥타이들, 한 번도 입지 않은 셔츠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옷들이 나를 더 멋있어 보이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어볼 일도 없고 입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만나는 모임들,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술자리들, 진심 없는 인사말들. 이런 것들이 과연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진짜 소중한 것들도 보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들, 친구들과의 진솔한 대화들. 이런 것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품에 안고 찍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재산이나 지위보다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기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써 지키려 했던 것들 중에는 사실 필요 없는 짐들이 많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세들, 체면을 차리기 위한 억지들,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집착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대신 남기고 싶은 것들이 명확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소중한 추억들, 진심으로 나누었던 우정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경험들.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요즘엔 물건을 살 때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내 삶에 의미를 더해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소중한 것들만 곁에 두게 되고 그런 것들이 더 빛나 보입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남겨야 할 것은 결국 의미라는 것을, 떠나야 할 것은 미련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남기는 것도 떠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통해 비로소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흔적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사진도 흐려지고, 글도 잊히고, 목소리도 기억에서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형체 없이도 살아남더군요. 며칠 전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10살 무렵 아버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는 모습이었는데 사진은 색이 바래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아버지 손의 따뜻함, 바닷바람의 촉촉함,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미역국 맛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레시피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팠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미역국의 따뜻함은 지금도 몸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 아내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을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첫 직장 상사였던 김 부장님의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지만 일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시던 그분의 따뜻한 눈빛은 지금도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눈빛을 떠올리며 힘을 얻곤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들도 그렇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들이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은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딸이 유치원에서 그려온 가족 그림에서 저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라고 써놓았을 때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의 추억도 그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학 시절 고시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밤새 이야기하던 그 시간들, 군대에서 휴가 나와 만났을 때의 반가움,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주던 친구들의 진심 어린 표정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때의 우정은 지금도 마음속에 살아 숨쉽니다. 아내와의 기억들은 더욱 소중합니다. 첫 데이트에서 무슨 영화를 봤는지,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는 가물가물하지만 그날 아내가 수줍게 웃던 모습은 선명합니다. 신혼 때 좁은 원룸에서 둘이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아이가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던 순간들.
이런 기억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기억들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성취감, 동료들과 함께 야근하며 고생한 보람, 후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뿌듯함.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잊혀져도 그때의 열정과 보람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갈 때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지만 제 손을 잡으시며 미소를 지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평생 저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보면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간 친구들. 그분들과 함께했던 구체적인 순간들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분들이 제게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은 지금도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남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진심으로 머문 순간들은 자연스럽게 기억이 됩니다. 오히려 억지로 남기려고 했던 것들은 쉽게 잊혀지고 무심코 지나쳤던 평범한 순간들이 더 깊이 남아있더군요.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할아버지가 언젠가 없어져도 오늘 함께 걸었던 이 시간은 내 마음 어딘가에 남을 거야. 그게 바로 사랑이란다. 아직 어린 손자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애써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남고 형체는 사라져도 감정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남기려 하지 않아도 진짜 마음은 조용히 남는다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버티고 쥐고 붙잡느라 불안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놓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매달렸던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놓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성공이라는 것에 매달렸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집, 그런 것들을 가져야만 인정받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밤늦도록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며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중년에는 체면이라는 것에 얽매였습니다. 동창회에서 초라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자식들 앞에서 당당한 아버지로 보여야 한다는 부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저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애써 붙잡고 있던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매달리느라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후배들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더군요. 세상은 저 없이도 잘 돌아갔고 오히려 제가 물러나니 더 활력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온 일들이 이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었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유로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와 대화할 기회도 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듣지 못했던 아내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자가 놀러 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 아이가 제게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놀 수 있어서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노는 것을 게으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부러운 일로 보였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특별한 계획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문을 천천히 읽고 산책을 나가고 동네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여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것도 그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 결과를 재촉하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과시하거나 경쟁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어쩌면 평화는 욕심 없는 자리에 깃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텅 빈 자리가 더 넉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은 시간, 아무런 계획이 없는 하루, 아무런 기대 없이 맞는 내일, 이런 것들이 주는 자유로움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손자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우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단다. 아직 어린 그 아이가 언젠가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전보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요.